저도 근데 어렸을 때는 참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이제 자꾸 부딪히면 제가 뭐 언변이 좋지도 않고 남편은 이미 술을 좀 마신 상태여서 얘기가 잘 진행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끄니까 엔돌핀이 같은데 볼 때까지 진짜 겁나게 힘들었는데 그때는 다 힘들고 재물량무 아, 운전도 해야 돼. 그리그리 텅텅텅 그리그리 겁나 뛰어다니는 놀이터 가지고. 대화를 계속 시도하시네. 얘기 들었어? 못 들었으니까 일단 씻고 제가 가족에게 필요가 있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꺼낸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해요? 맞아, 맨날 진짜 억울한데 억울하면 증거를 가져와 적어놔 뭐 이런 식으로 왜요? 무슨 말해서 이제 좀 적기 시작한 건데. 아 지금 뭐 약간 일기장처럼 저기다가. 많이 마셨어? 적은 지는 얼마 되진 않았어요. 이런. 아주 사소한 지적들인데 이제 그게 제 마음에는 좀 약간 빗으로 꽂혀가지고 기록하는 게 낫겠다. 근데 이렇게 앞에서는 전혀 말씀도 못 하시고. 안정조절이 원래는 좀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애 낳고는 거의 안 돼요. 거의 안 돼요? 진짜 미치겠다. 이 운동장이 뭘 봐, 씨. 누구한테? 뭘 봐, 씨. 뭐야? 하나, 둘. 뛰어보자 달리기 뭘 보세요? 한번 더. 아, 사람 왜 있어? 아우 죽어면 좀 자주 생각하면. 자주 생각해요. 그 말씀하실 때도 눈물 이 정도면 진짜 많이 눈물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 너무 힘드시지. 힘들어. 매일매일 너무 힘드시지. 어머니를 좀 가장 좀 힘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건 뭘까요? 남편하고 아이들? 근데 원래 자존감이 딱히 높지도 않았는데 더 사라지고 그래서 막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제 나가 죽어야 되나? 생각도 들고 사라져주는 게 맞나? 양아치야? 응? 다 던져놓고 혼자 튀려고 아니. 자체가 양아치지. 얼마나 힘드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아니야, 궁금했어.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해봤으니까. 죽어 그럼. 아유. 배 아파서 낳은 새끼가 셋이나 있는데 그게 엄마라고? 아이, 그것도 쪽팔린다. 근데 말 너무 어떤 심해. 부모가 이거를 고민을 해. 그게 불량품이지. 불량품. 불량품이지. 양품 아니잖아.
아, 그냥 이런 얘기를 꺼내지 말아야겠다. 뭐 공감까지 해주면 정말 좋겠지만 뭐 바라지는 않고 다정하게 말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온화한 방법으로 바꾸면 덜 상처받지 않을까. 너무 슬프네요, 진짜. 너무 속상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우울감에 지금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남편분은 이렇게 아내의 속마음을 좀 보게 되니까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좀 많이 놀랐어요. 네. 제가 술김에 이렇게 뭐 꺼져라고 한다는 제 모습 보고도 놀랐고 저는 그런 거는 기억이 없어서 네, 와이프 생각이나 노트 그 적어놓은 거 보고도 좀 많이 놀랐고 네. 저 술 문제가 있는 분들은 언제나 술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드러나고 심할 때는 본인은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기억하니까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술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데에는 내가 술에 취했을 때 이런 모습이구나를 좀 보게 하는, 본인의 모습을 직접 보게 하는 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대부분은 굉장히 깜짝 놀라세요. 네. 맞아요. 메모 얘기도 뭐 나오셔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남편에 대한 어떤 뭐 화남이나 뭐 서운한 면 그리고 뭐 분노까지도 느껴지는 글들을 많이 적어 놓으셨는데 거기다 푸는 거죠, 막. 그게 아니면 오히려 이렇게 좀 버티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메모장이 차라리 그럼요. 잘 선택한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이제 좀 보니까 우울감이 좀 상당하신 것 같은데 아내분의 우울감은 좀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애 키우면서 좀 이제 고립되다 보니까 많이 네, 우울해지고. 네. 병원도 가보셨어요? 이제 우울증이 좀 이제 심해지고 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약을 이제 먹으려고 하고 한 좀 있다가 셋째 생기고 나서 이제 또 약 끊고. 그때도 아기가 생겨서. 남편분은 좀 아셨어요, 이런 거는? 우울증 증상으로 뭐 약도 먹은 적 있고. 병원 다니는 거 알고 있고 이제 저는 약을 이제 안 먹고 병원 안 간다 그래서 괜찮아진 줄 알았어요. 네, 조금 나아져서 안 가는 건지 알았지. 약을 끊길래. 네. 아내가 이제 죽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한다라고 했을 땐 보통 대부분 걱정을 조금 해주는데 걱정보다 뭐 그게 엄마라고도 불량품이다라는 표현 자체는 사실 굉장히 좀 더 큰 상처를 가슴에 새기게 만드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정도 화가 나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저 대화가 할 때 시작할 때 계속 저런 질문만 하다 보니까 조금 저렇게 반응한 것 같아요. 많이 잘못됐는데. 네. 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힘들 때가 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자식을 키우는 게 힘들어라고 말한다고 해서 사랑이 식거나 사랑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해도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남편분께 좀 궁금한 거는 우울하고 이런 게 좀 마음이 약하고 의지가 약하고 뭐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리고 그래서 좀 우울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면이 있군요. 네. 의지로 어느 정도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사람 멘탈이 조금 또 강해지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우울증에 대한 가장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편견과 잘못된 인식이죠.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거, 네. 그거는 의지를 가지면 열이 좀 덜 나게 하고 기침을 덜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없죠. 네, 똑같거든요, 그거랑.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배경, 뭐 상황이 어떠냐 이런 거하고 무관하게 우울증이 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유가 없이 그냥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아침부터 그냥 눈물이 나고 우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내 같은 경우는 우울과 관련되는 뇌에 변화가 생긴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 생활과 관련된 원인이 많은 거죠. 남편과 소통이 안 되고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고 몸만 힘든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첫째 아이가 이렇게 내다를까 봐 어디로 뛰어갈까 봐 종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정신적인 여력을 에너지를 거기 다 써버리기 때문에 집에 오면 거의 방전이 돼서 이게 멍하게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울증 증상 자체가 집중력과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요. 멍해져 있거든요. 세상이 되게 느리게 돌아가요, 우울하면. 근데 이거를 자꾸 당신이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애미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어떠한 아주 원리주의적인 그런 기준을 갖다 대니까 아내가 설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네.